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신경이 쓰이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신호를 놓치고 몇 년이 지나면 아무런 통증도 없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계신 것들 중에 오히려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신 그 행동이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콩팥에 좋다는 믿음, 사실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음료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것들의 진실. 셋째, 콩팥이 약해진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와 차. 넷째, 집에서 매일 아침 30초만 투자하면 알 수 있는 콩팥 건강신호 읽는 법. 그리고 다섯째,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습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최동현입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교육을 위한 것이며 현재 콩팥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에 소변 거품 읽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오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는데 콩팥이 안 좋은 건 아닐까요? 검사를 해보니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콩팥 필터가 손상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것들 중에 콩팥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드시고 있었고 건강에 좋다며 매일 콜라처럼 생긴 음료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며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거품을 그냥 넘기지 않고 병원에 오신 것이 콩팥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 전에 물 1컵, 자기 전에 또 물 1컵. TV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적당히 넣으면 깨끗하게 돌아가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기계가 무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자마에 발표된 캐나다 클라크 박사 연구팀의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 환자 631명을 1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 그룹과 평소대로 마신 그룹을 비교했는데 콩팥 기능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에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콩팥을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적게 드시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결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핵심은 구분입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
부종이 있거나 투석 중이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있으십니까? 2리터가 넘는다면 오늘부터 조금 줄여보십시오. 두 번째는 음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탄산음료와 검은색 탄산음료 중 어느 쪽이 콩팥에 더 해로울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둘 다 안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탄산음료 자체가 건강에 좋은 음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색깔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콜라 같은 검은색 탄산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산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입니다.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이는 체내에서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런데 탄산음료에 첨가된 인산은 무기인산이라 90%에서 100%가 그대로 흡수됩니다. 2014년 미국 신장영양학회지에 실린 위컴 박사의 연구에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인을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는 혈관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콩팥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역학저널에 실린 살다나 박사팀의 연구에서 하루에 콜라를 2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위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탄산음료가 꼭 드시고 싶을 때는 사이다나 탄산수처럼 투명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음료를 사실 때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산 또는 포스페이트라는 글자가 있으면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음료입니다. 세 번째는 차입니다. 진료실에서 20년간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입니다. 저는 녹차를 매일 마시고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해서요. 또 어떤 분은 홍차가 혈관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신다고 하십니다. 차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폴리페놀, 카테킨 같은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의 종류가 아니라 카페인의 양입니다. 차 종류별로 카페인 함량이 다릅니다. 가장 적은 것이 백차이고 그 다음이 녹차, 우롱차 순서이며 가장 카페인이 많은 것이 홍차입니다. 홍차 한 잔의 카페인은 약 40mg에서 70mg입니다. 커피 한 잔의 절반에서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홍차를 서너 잔 마시면 커피 2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커피 이사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 학술지에 발표된 장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매일 차를 적당히 마시는 것은 만성 콩팥병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을 천천히 분해하는 체질의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의 차를 마셔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캔이나 페트병 차 음료입니다. 따뜻하게 우려 마시면 한두 잔 정도 양이 조절되지만 차갑게 만들어진 음료는 한 번에 500ml 이상을 쉽게 마시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제품에는 설탕이나 인산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녹차나 홍차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두 잔 따뜻하게 연하게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면 콩팥 회복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콩팥을 지키는 음식과 차입니다.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콩팥 환자분들을 위해
딱 하나의 채소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단 한치도 고민하지 않고 콜리플라워, 우리말로 꽃장배추를 선택하겠습니다. 왜인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병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3가지 있습니다. 칼륨, 인, 나트륨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3가지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 부정맥이나 혈관 석회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힌 콜리플라워 한 컵을 보면 칼륨이 176mg, 인이 40mg, 나트륨이 30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다비타 신장센터와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콜리플라워를 모든 만성 콩팥병 단계에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대표 채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콜리플라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이 풍부합니다. 콩팥병 환자분들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엽산이 풍부한 콜리플라워가 도움이 됩니다. 콜리플라워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가족입니다. 이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부티르산이라는 좋은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티르산이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해로운 요독소가 혈액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여줍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살짝 쪄서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끓이셔도 좋습니다. 삶아서 으깨서 감자 대신 반찬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검은 콩차를 추천드립니다.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연구에서 한국에서 재배한 검은 콩 24가지 품종을 분석했습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검은 콩 껍질이 전체 항산화 능력의 90%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은 껍질에 콩팥을 보호하는 힘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소플라본이 콩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도 연구가 있습니다. 국제 비뇨기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총 18건의 임상시험과 522명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종합 분석했는데 콩 단백질 섭취가 콩팥병 환자의 고지혈증과 담백뇨, 개선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은 콩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깨끗이 씻어서 기름 없이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살짝 볶습니다.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끕니다. 이 볶은 콩을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에서 15분 우려내면 됩니다. 볶는 과정에서 자연 독소도 줄어들고 소화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이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 진단을 받으신 분, 투석 중이신 분, 혈중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십시오. 건강한 분에게 좋은 음식이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콜리플라워와 검은 콩차. 이 2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콩팥 건강 습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초만 투자하면 콩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오오 어르신이 거품을 보고 병원에 오신 것이 콩팥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품이 괜찮고 어떤 거품이 위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019년 미국 신장학회 임상저널의 키탄 박사와 글래스록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여러 겹의 작은 거품이 생기는 것은 콩팥 질환의 경고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거품이 있다고 병원을 찾은 환자 중 실제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확인된 경우는 약 17% 정도였습니다. 거품이 생겼다고 무조건 콩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20년간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품입니다. 물을 내리면 금방 사라지는 크고 투명한 방울 형태의 거품. 소변을 오래 참았다가 한꺼번에 강하게 보실 때 생기는 거품. 수분을 충분히 드시지 않아 소변이 진해졌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거품.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작고 촘촘하게 여러 겹으로 생깁니다. 물을 내려도 변기벽에 붙어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색깔이 하얗고 약간 끈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이런 거품이 보입니다. 이런 거품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혈액 속 단백질을 걸러내면서도 몸 안에 머물게 합니다. 콩팥 필터가 손상되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이 단백질이 표면 장력을 낮추면서 잘 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품과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발목이나 눈 주위가 붓는 경우,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 평소보다 입맛이 뚝 떨어진 경우, 온몸이 가려운 증상,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콜라색처럼 짙어진 경우,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소변 검사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 작은 검사 하나가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박오오 어르신은 그 후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콜라를 끊으셨고 물량을 조절하셨습니다. 콜리플라워를 식탁에 자주 올리시고 검은 콩차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소변 단백질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품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은 것이 콩팥을 지켰다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물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검은색 탄산음료는 인산 성분이 콩팥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투명한 것으로 바꾸십시오. 차는 하루 한두 잔 따뜻하게 연하게 드십시오. 콜리플라워와 검은 콩차를 오늘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소변 거품을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콜리플라워 하나 올리시고 내일 아침 검은 콩차 한 잔 우려 드시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 곁에 오래오래 두 발로 건강하게 서 계시려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오늘 소변 거품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소중한 분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콩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